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임신이 됐을 때 내 아이가 기형아가 되냐,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기형정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다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마음의 상처 혹은 좀 충격,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과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환자분들이 좀 더 원장님, 제 아는 지인이 이제 난임센터에서 정자를 검사했는데 이제 기형정자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이 기형정자라는 게 뭘까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기형정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환자들이 저한테 와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검사를 했는데 기형정자가 많다고 하더라. 과연 기형정자가 뭐냐? 어감만 들어선 굉장히 안 좋죠. 기형정자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개념을 좀 짚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이제 임신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검사가 정액검사입니다. 정액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정액검사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검사한 영상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촬영해서, 귀엽죠? 꼬물꼬물 움직이는 거 현미경으로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데이터화 시켜서 수치화되어 있는 결과지를 출력해서 보여드립니다. 총 정액의 양이라든지 뭐 정자의 움직임의 활동성, 혹은 이제 우리 정액 전체의 정자 카운트가 얼마나 있는지 보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몰폴로지 레이트라고 해서 기형정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임신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때 저희가 이 데이터들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는 4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체 정자의 활동성입니다. 내 정자가 100% 있다면 그 중에 이제 얼마나 많은 정자들이 실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이 검사 결과지의 환자분은 93%의 정자들이 움직이고 있네요. 굉장히 활발한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액 1ml당 정자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당연히 충분한 정자가 있어야겠죠. 여기 보면 이 환자분은 1ml당 8,700만 정도의 정자를 가지고 있는데, 기준치가 여기 보면은 이 지금 기준치는 WHO 기준 5판의 기준치인데, 4판에서는 2,000만, 5판에서는 1,500만. 어쨌든 그 기준을 넘어서는 카운트를 가지고 있어야 임신에 유리하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속도를 분류해 봤을 때 빠른 속도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정자 수가 32% 정도는 넘어야 임신이 수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70%의 정자가 빠르게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정자네요. 당연히 임신에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데이터가 바로 이 몰폴로지 레이트입니다. 난임센터 같은 데 가서 검사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께서 환자분들한테 기형정자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몰폴로지 레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기형정자라고 표현하면 환자들은 오해하기가 딱 좋아요. 왜냐하면 이 정자가 그럼 임신이 됐을 때 내 아이가 기형아가 되냐,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걱정을 하고 기형정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정확한 명칭으로 표현하자면 정밀 형태 검사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정자는 현미경을 이제 배율을 높여서 보면 여러 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상적인 머리 구조를 가진 정상 정자도 있고요. 머리가 길쭉하거나 작거나, 뭐 2개가 달렸거나, 꼬리가 여러 개가 달렸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정자들이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정밀 형태 검사를 돌려보면, 정밀 형태 검사에서는 정상 정자는 이 정자만 카운트하게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다양한 형태의 다른 정자들은 전부 기형정자로 판독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사실 정밀 형태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기형아가 태어날 거냐, 정상 아이가 태어날 거냐를 보기 위한 검사가 아니고 임신의 가능성 여부를 보기 위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 정자가 14% 이상일 때는 임신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상 정자가 4%만 넘어도 임신에는 뭐 약간의 가능성 저하가 있긴 하지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정자가 4% 미만, 뭐 3%나 2%밖에 안 나왔다 하면 그 환자는 자연 임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정상 정자는 4%만 있어도 임신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지, 거꾸로 그럼 당신은 기형정자가 95%입니다 하면 환자분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상입니다.
기형정자가 95%라고 해도 정상정자가 5%만 있다면 임신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오셔서 물어보시는 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 내가 기형정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나 문제가 있습니까? 뭐 내 아이가 기형아가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정확한 명칭은 정밀 형태 검사고, 이것은 아이가 기형아냐 기형아가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고 임신할 확률이 괜찮냐 아니면 자연 임신이 어렵냐 이걸 구분하기 위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상 정자가 4%만 넘어가도 임신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그런 비슷한 상담을 받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다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마음의 상처 혹은 좀 충격,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과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환자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괜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정밀 형태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밀 형태 검사만큼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정자 하나하나를 사진을 다 찍어야 돼서 굉장히 좀 숙련된 혹은 제대로 교육된 사람이 검사를 해야 정확한 데이터 값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혹시라도 내가 너무나 정상 정자가 적거나 기형 정자가 많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면 한번 내원하셔서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